그것은 보통 가마가 아니었어요. 가마가 아니라 소달구지인데? 맞소. 하지만 저렇게 화려한 달구지는 처음 보는구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소달구지 가마가 천천히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튼튼한 소가 끄는 그 가마는 마치 용궁의 마차처럼 화려했어요. 꽃으로 장식되고 비단 휘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은으로 만든 방울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저게 심시댁에서 만든 거라고? 한 노인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오. 10년 전만 해도 쌀독이 텅텅 비어있던 그 집이 길려가 시집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지 않소? 그 뚱뚱하던 며느리 말이오. 소 타고 시집왔던? 맞소.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지 않소? 어르신, 저희 심시댁에서 만든 혼례 달구지가 벌써 50건이나 예약됐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심시댁 마당에는 황소 12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중 한쪽에는 큰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을 살린 황도리의 묘. 시아버지 심씨가 그 비석 앞에 서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두 우리 며느리 덕이야. 길려가 없었다면, 그리고 황도리가 없었다면. 시어머니 김씨가 곁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처음에는 그 아이를 시험만 했는데 나중에는 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도리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여보, 그때 일은 이제 다 잊으시오. 길려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요. 맞아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 망했을 거예요. 마당 한쪽에서는 길려가 동생 길순과 함께 새로운 달구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달구지는 더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방석도 두툼하게 넣고 비단도 최고급으로. 그래, 길순아. 우리 손님들이 편안하게 가셔야지. 혼례는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이잖아. 길려는 더 이상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풍채가 있었지만 건강미가 넘치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햇살 같은 미소,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말투.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소 한 마리로 이렇게 큰일을 만들었어요? 길순아, 황도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우리 황도리.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을 살렸단다. 길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저 비석 앞에 가면 황도리가 음매하고 우는 것 같아. 이제부터 과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뚱뚱하고 가난했던 처녀가 소 한 마리와 함께 몰락한 양반가를 일으켜 세웠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따뜻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가난하지만 따뜻한 친정집. 길려야, 오늘도 어르신들께 인사 잘 드렸니?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온 딸을 맞이했습니다. 길려는 20살 뚱뚱한 몸에 황돌이, 거무스름한 고마워. 피부. 계속 하지만 함께하자. 그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마을 어르신들이 제가 만든 떡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할아버지는 2개나 더 드셨다니까요. 우리 길려는 참 착하구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 어차피 저는 친구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편해요. 어르신들은 저를 예뻐해 주시잖아요. 정말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길려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뚱보길려, 돼지길려라고 놀렸지만 어르신들은 달랐어요. 길려는 참 심성이 곱다. 어제도 우리 밭일 도와주더니. 맞아요.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주고. 저런 착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얼굴이야 좀 그래도 마음씨가 금이야, 금. 어르신들은 길려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누런 황소 한 마리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도리. 온몸이 누런색이라 붙인 이름이었어요. 황돌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밥 갈느라 힘들었지? 길려가 소를 쓰다듬었어요. 황도리는 길려를 보고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줄게. 이거 봐, 푸른 풀이야. 길려가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베어온 신선한 풀을 황돌이 앞에 놓았습니다. 길려야, 황돌이한테 먹이 더 줘야겠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구나. 네, 아버지. 길려는 자기가 먹을 보리밥을 아껴서 황돌이한테 주었어요. 황돌이는 길려의 손에서 여물을 받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길려야, 너 또 내 밥을 황돌이한테 준 거지? 동생 길순이가 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길순아. 언니는 살이 많아서 조금 안 먹어도 돼. 하지만 황돌이는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잖아. 황돌이가 건강해야 아버지가 밭을 갈 수 있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어. 언니는 정말 황돌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황돌이는 우리 가족이야. 길려와 황돌이는 특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길려가 슬플 때 황돌이는 그 큰 머리를 길려의 어깨에 기대곤 했어요. 길려가 기쁠 때는 함께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길려 아버님, 좋은 혼처가 있습니다. 중매쟁이 이 씨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디십니까? 이웃 고을의 심시댁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양반 가문이 옵니다. 양반댁에서 우리 길려를? 그렇습니다. 그 집 안주인 김 씨께서 직접 길려를 점 찍으셨답니다. 사실 김 씨는 길려를 어릴 적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장날 때마다 길려가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모습, 넘어진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그 착한 심성에 마음이 끌렸던 거죠. 얼굴이 예쁘면 뭐하나. 3년이면 질리는데. 하지만 착한 마음씨는 평생 가는 법이지.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중매쟁이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길려가 뚱뚱해서 안주인께서 말씀하시길 일 잘할 며느리가 필요하다. 외모보다는 심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길려의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며칠 후 혼례가 결정됐습니다. 길려야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가난해서 가마도 못 태워주고.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가마보다 황돌이가 더 좋아요. 그래. 황돌이를 데려가거라. 그 소가 내 유일한 지참금이다. 정말요, 아버지? 하지만 황돌이는 우리 집이. 됐다. 황돌이는 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먹을 밥을 아껴서 황돌이한테 준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소면 열맞이기 밭을 하루에 갈 수 있단다. 시댁에서도 귀하게 여길 거야. 길려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황돌이를 잘 돌볼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착한 딸. 혼례날 길려는 황돌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았지만 소를 타고 가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어머, 저 뚱뚱한 게 소를 타고 시집가네. 크크크, 가마도 아니고 소라니. 소가 불쌍하겠어. 저렇게 무거운 걸 태우고 중간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소한테도 무리지. 크크크. 마을 젊은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길려는 개의치 않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황돌아,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무섭지? 음매. 나도 무서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넌 나랑 함께잖아. 우리 힘내자.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길려는 황돌이의 목덜미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길려야, 잘 가거라. 시댁에서도 착하게 잘 살아라. 우리 길려는 어디 가도 잘할 거야.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착하다. 소를 저렇게 아끼는 걸 보니 분명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맞소.
마음씨가 고와야 복이 오는 법이지. 시댁에서도 저 아이를 알아봐줬으면 좋겠구먼. 드디어 심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기와집 3칸이 전부였어요. 지붕 일부는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길려야. 시어머니 김씨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엄격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따뜻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길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래. 얼굴을 들어보자. 김씨는 길려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뚱뚱하고 피부도 거무스름했지만 그 눈만은 맑고 순수했어요. 그리고 진실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바로 내가 원하던 며느리다. 일 잘하고 착하기만 하면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길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받아들여 준 것 같았어요. 그때 시아버지 심씨가 나왔습니다. 60대 노인,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의 품격이 남아 있었어요. 오, 저 소 좀 보게. 정말 훌륭한 황소로구나. 심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양반이었지만 농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황돌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지참금으로 주셨습니다. 허허, 이 소 한 마리면 우리 반 열맞이기를 사흘 안에 다 갈 수 있겠구나. 정말 훌륭해. 황돌이는 저한테는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 우리가 잘 돌보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안채에서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28배 구만 길려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말쑥한 인상에 선비 같은 풍채. 하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만아, 내 아내다. 인사해라. 예. 처음 뵙겠습니다. 구만은 길려를 슬쩍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뚱뚱하네.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길려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록 못생기고 뚱뚱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구만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씨가 길려를 불렀습니다. 길려야, 내일부터 내가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 예, 어머님. 쉬운 일이 아닐 거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일이 많거든.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라. 10동이는 길어와야 한다. 10동이요? 그래. 그리고 아침밥을 지어라. 식구가 넷이니 밥을 넉넉히 해야 한다. 오늘 내 솜씨를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길려는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구만은 길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 저쪽 구석에서 자시오. 예. 그리고 코 골지 마시오. 뚱뚱한 사람들은 코를 곤다던데. 길려는 얇은 이불 하나 덮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구만은 침상에서 곧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정작 코를 고는 건 구만이었습니다. 이게 내 신혼이구나. 길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진다. 참자. 반드시 인정받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황돌이도 있잖아. 외양간에서 황돌이가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길려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길려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했어요. 별이 총총 박힌 하늘. 일어나야 해. 길려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구만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우물로 가는 길, 추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춥다. 하지만 해야 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물동이가 너무 컸어요. 평소에 쓰던 것보다 2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이게 시험이구나.
길려는 이를 악물고 물을 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5번째 동이.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10번째 동이를 길어왔을 때 길려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휴, 해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부엌으로 간 길려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별로 없네. 보리를 섞어야겠어. 길려는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쌀과 보리의 비율을 맞추고 물도 정확하게. 친정에서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었어요.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2가지. 냄새가 좋구나. 김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벌써 일어난 거예요. 어머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그래, 어디 맛 좀 보자. 김씨는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감사합니다, 어머님. 내가 직접 요리를 배웠느냐? 예, 어머님. 친정에서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음식을 대접하면서 많이 연습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정말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착하고 부지런하구나. 요리 솜씨도 훌륭하고. 하지만 김 씨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예,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혼례 후 일주일 봄 농사철이 왔습니다. 구만아,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심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구만은 28, 과거 공부만 하다 장가를 늦게 들었어요. 밭일은 서툴렀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황돌이를 끌고. 내가 할게요. 길려가 나섰습니다. 뭐? 내가? 온 가족이 놀라 길려를 바라봤어요. 예, 저 쟁기질 좀 합니다. 여자가 쟁기질을? 구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여보께서 하시면 되니까요. 길려는 황돌이에게 쟁기를 메고 밭으로 향했어요. 황돌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시댁 식구들한테 우리 실력 보여주자. 음매. 황돌이도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심씨와 구만, 김씨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길려의 쟁기질 솜씨가 장인 수준이었거든요. 저리 비켜, 저리. 길려의 우렁찬 목소리가 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아. 황돌이는 길려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척척 움직였어요. 쟁기가 땅을 파고들고 흙이 깔끔하게 뒤집히고. 저게 여자가 하는 일인가? 구만이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대단한 재주가 있었구나. 심씨가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가 친정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까지. 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루 만에 10마지기 밭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보통은 사흘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나. 심씨가 길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황돌이가 잘해서 그래요. 아니야. 내 솜씨가 훌륭해. 그리고 소를 부리는 내 모습을 보니 소랑 내가 진짜 가족이구나. 예. 황돌이는 제 가족입니다. 저녁이 되면 여가 황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황돌이가 길려의 손을 핫았어요. 황돌이를 향한 길려의 정성. 길려는 항상 제일 먼저 황돌이를 돌봤습니다. 황돌아, 오늘 수고 많았지? 이리 와. 외양간으로 가서 황돌이를 정성껏 씻겨주었어요.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빗질도 해주고. 아프진 않아? 다리는? 등은? 황돌이의 몸을 일일이 살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약초를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여물을 먹였습니다. 신선한 풀과 콩깻묵을 섞어서. 많이 먹어. 내일도 일해야 하잖아. 길려야, 내 저녁은?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황돌이가 오늘 정말 많이 일했거든요. 황돌이가 먼저예요. 넌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자기 밥을 아껴 소한테 주다니. 황돌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고요. 친구가 배고프면 제가 어떻게 먼저 먹어요?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씨는 정말 보석 같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겨울이 왔습니다. 농사일이 없는 계절이었어요. 길려야,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나야 하나. 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을 농사가 흉년이라 쌀이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돈을 갚으시오. 안 그러면 집을 빼앗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안 돼.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끝이오. 빚쟁이가 가고 난 후 집안은 침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황돌이와 함께 장에 나가 짐을 나르겠습니다. 길려가 나섰습니다. 뭐, 내가? 예. 황돌이가 소달구지를 끌면 큰 짐도 나를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가 장에 나가서 괜찮아요. 저는 마을 어르신들한테 인정받았어요. 틀림없이 일거리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길려는 황돌이와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짐 나르는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소달구지로 운반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머, 저 뚱뚱한 여자 좀 봐.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크크크, 웃기네. 하지만 길려의 실력을 보고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 여자 솜씨 좀 봐. 소를 부리는 게 예술이야. 맞아. 그리고 짐을 정말 꼼꼼하게 싸더라. 게다가 값도 싸. 다른 짐꾼들보다 절반이야. 어르신들의 특별한 부탁. 길려야, 오늘도 우리 짐 좀 날라다오. 마을 어르신들이 길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할아버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다음 마을까지 좀 가야 하는데. 이 쌀 가마니 10개를.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길려는 소달구지에 쌀 가마니를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옆에 편히 앉게 했습니다. 할아버님, 추우시면 이 담요 덮으세요. 오, 고맙구나. 길을 가는 동안 길려는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허허, 내 덕에 좋다. 내가 이렇게 짐도 날라주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어르신께서 항상 저를 예뻐해 주셨잖아요. 길려야, 넌 참 효녀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고. 내 시어머니가 복받았구나. 그 소문은 김 씨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며느리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이웃집 안악이 김 씨에게 말했어요. 길려가 정말 효녀라고, 착하다고 모두들 난리예요. 어르신들 짐도 날라드리고 중간중간 쉬게도 해드리고. 정말요? 네. 그리고 소를 부리는 솜씨가 남자들보다 나아요. 장터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김 씨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내 눈이 정말 틀리지 않았어. 길려는 하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선물이야. 한 달 후 길려는 벌어온 돈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달에 번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10냥입니다. 10냥이나? 심 씨와 김 씨가 놀랐습니다. 10냥이면 한 달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 씨가 길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황돌이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 황돌이도 정말 기특하구나. 하지만 빚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상한 사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씨 댁에 훌륭한 황소가 있다던데? 그래, 소를 부리는 솜씨가 예술이라더군. 그 소만 있으면 100냥은 받겠어.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도둑들이었어요.
오늘 밤에 훔치자. 조심해야 해. 그 집 며느리가 소를 끔찍이 아낀다던데. 괜찮아. 한밤중에 몰래 가면 돼. 한밤중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소도둑들이 몰래 심시댁 외양간으로 들어왔어요. 조용히, 조용히. 이소가 저 황돌이인가? 그래, 온몸이 누렇잖아. 도둑들이 황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음매에 황돌이가 갑자기 크게 울부짖으며 뒷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퍽! 으악! 한 도둑이 뒷발에 맞아 날아갔어요. 음매에, 음매. 황돌이가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황돌이, 길려가 깨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황돌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도둑이다. 도둑이야. 길려가 소리쳤습니다. 온 집안이 깨어났어요. 뭐, 도둑? 심씨와 구만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저놈들이야. 황돌이를 훔치려는 자들. 감히. 하지만 도둑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몽둥이로 맞서 싸웠습니다. 으악! 물러가. 혼란 속에서 도둑들은 결국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황돌이를 데려가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황돌이도 거세게 저항했어요. 휴, 다행이다. 길려가 황돌이를 껴안았습니다. 황돌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음매, 고마워. 내가 울어줘서, 내가 날 불러줘서. 길려가 황돌이를 쓰다듬었어요. 황돌이도 길려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길려야, 괜찮으냐? 구만이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여보. 황돌이가 저를 지켜줬어요. 정말 영특한 서로구나. 심씨도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습격 마이너스 가족들을 제압하다. 하지만 소도둑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저 소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어떻게 하지? 저번에는 실패했잖아. 이번에는 인원을 더 데리고 가자.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제압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사흘 후 소도둑들은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6명이었습니다. 한밤중 그들은 몰래 심씨댁에 침입했어요. 으윽! 자고 있던 심씨와 구만을 밧줄로 묶어버렸습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길려도 묶였습니다. 입에는 헝겊이 물려졌어요. 으윽! 으윽! 길려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만 가져가면 돼. 도둑들은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 소를 끌고 가자. 도둑들이 황돌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황돌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가 왜 이래? 어서 가. 끌어. 도둑들이 황돌이를 끌려고 했지만 황돌이는 버텼어요. 네 발로 땅을 딛고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망할 소가. 도둑 하나가 황돌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빨리 움직여. 하지만 황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집 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음매, 음매. 길려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밧줄에 묶인 길려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돌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소가 계속 안 움직여. 때려. 더 세게. 도둑들이 황돌이를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으악, 으악. 황돌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어요. 음매에. 길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황돌아, 때리지 마. 제발, 제발. 하지만 입에 헝겊이 물려 있어서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결국 황돌이는 도둑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힘이 없었거든요. 음매, 음매. 힘없이 우는 황돌이의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길려는 밤새 울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동이 트자 이웃집 사람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왔습니다. 심시댁에 무슨 일이? 밧줄을 풀어주고
가족들을 구했어요. 도둑들이 황돌이를. 길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뭐, 황돌이를? 예. 끌고 갔어요. 당장 쫓아가야 해. 심씨가 외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길려를 도와야 해. 그 아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황돌이도 찾아야 해. 어르신 10명이 몽둥이를 들고 함께 나섰어요. 길려와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저기다. 황돌이다. 마을 어귀에서 도둑들이 황돌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돌이가 계속 버티는 바람에 속도가 느렸어요. 음매, 음매. 황돌이가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황돌아. 길려가 소리쳤어요. 황돌이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음매에. 주인이 왔어. 황돌이의 눈에 다시 힘이 생겼어요. 주인. 마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뭐? 도둑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심시댁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길려야, 우리가 왔다. 황돌이를 구하자. 도둑놈들을 잡아라. 어르신들이 우렁차게 외쳤어요.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도망가자. 도둑들은 황돌이를 놓고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황돌아. 길려가 달려가 황돌이를 껴안았어요. 황돌이는 길려를 보자 안도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음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켰어. 길려와 황돌이가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길려야, 다행이다. 그래, 황돌이를 지켰구나. 이 손은 정말 주인을 알아보는구먼. 저렇게까지 버티다니. 길려도 정말 효녀야. 소를 가족처럼 아끼니. 어르신들이 길려와 황돌이를 칭찬했어요.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길려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됐어. 내가 우리한테 잘해줬으니 당연한 거지. 맞아.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나? 어르신들이 길려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이 도망갔을 뿐 위협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황돌이를 되찾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더욱 악화됐어요. 돈을 갚으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안 됩니다. 다음 달까지 50냥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빼앗겠습니다. 50냥이라니. 심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어요. 그날 밤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쌀독은 바닥났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길려가 장에서 번 돈도 한 달 식량을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황돌이를 팔면 100냥은 받을 텐데. 김씨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안 돼. 길려가 얼마나 황돌이를 아끼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굶어 죽어. 김씨는 밤새 갈등했습니다. 일주일 후 낯선 사내들이 심씨댁을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이 댁에 훌륭한 황소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누구십니까? 김씨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전라도에서 온 소싸움꾼입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이요? 이 집 황소가 힘도 세고 끈기도 있고 주인을 잘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는 소싸움의 적격입니다. 소싸움꾼들이 황돌이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오, 정말 훌륭한 소로군요. 체격도 좋고 눈빛도 강인하고. 우리 소는 팔지 않습니다. 김씨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100냥? 김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0냥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손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싸움에 나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면 집안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소싸움꾼들이 돌아간 후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소? 김 씨가 남편 심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소싸움꾼들이 황돌이를 100냥에 사겠다고. 100냥? 그래요.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심 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길려가 알아요. 길려가 얼마나 황돌이를 아끼는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오? 하지만 여보,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집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거리로 쫓겨나요.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려한테 이해를 구합시다. 분명 이해해 줄 거요. 정말 그럴까요? 길려는 착한 아이요. 분명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김 씨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김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길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중에 꼭 이해를 구하자. 어느 날 아침 길려가 장에 나간 사이에 김 씨는 소싸움꾼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파시겠습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00냥입니다. 소싸움꾼들이 돈주머니를 건넸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를 데려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김 씨가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황돌이가 여물을 먹고 있었어요. 황돌아, 미안하구나. 김 씨가 황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 정말 수고 많았다. 길려를 잘 도와줘서 고마웠어. 황돌이가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았어요.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싸움꾼들이 황돌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황돌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어요. 음매. 길려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에서 돌아온 길려는 외양간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황돌이 어딨어? 길려가 외양간을 뒤졌어요. 하지만 황돌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황돌이가 없어요. 길려가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둑이 또 왔나요? 길려야.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혹시 뭔가 아세요? 그게, 어서 말씀해 주세요. 황돌이가 어디 갔어요?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팔았다. 네, 뭐라고요? 길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팔았다고? 황돌이를 팔았다고요? 미안하다, 길려야. 하지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그래도 황돌이를, 제 가족을. 길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황돌이는 어디 갔어요? 전라도 소싸움장으로. 소싸움장? 길려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으아, 황돌아. 길려야. 싫어요. 황돌이 없이는 못 살아요. 황돌이는 제 전부예요. 길려는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한테, 그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사흘째 되는 날 김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길려야, 밥이라도 먹어라. 길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길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 알아요. 집안이 어려우신 거, 빚쟁이들이 오는 거 다 알아요. 길려야. 하지만 황돌이는 제 전부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제가 놀림받을 때 위로해 준 건 황돌이에요. 제가 슬플 때 옆에 있어 준 것도 황돌이고요. 길려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주신 것도 황돌이에요. 황돌이는 저한테 가족이에요. 알아. 다 알아. 어머님, 제발이요. 길려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가 황돌이를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돈을 돌려드릴게요. 제가 황돌이를 찾아와서 꼭 갚을게요. 돈을 어디서, 100냥이나. 제가 일해서 벌 거예요. 뭐든지 할 거예요. 몇 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길려야. 어머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황돌이 없이는 정말 못 살아요. 길려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쿵, 쿵, 쿵. 제발이요. 제발. 김 씨는 며느리의 간절함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일어나라, 길려야. 김 씨가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았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황돌이가 너한테 뭔지, 황돌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다. 어머님, 가거라. 황돌이를 찾아오너라. 김 씨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게 100냥이다. 그 소싸움꾼들한테 받은 돈이야. 다시 가지고 가서 황돌이를 찾아오너라. 어머님, 그럼 빚은 내가 어떻게든 갚마.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됐다. 그냥 가. 황돌이를 찾아오는 게 더 중요해.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이런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길려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황돌이를 찾아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꼭 황돌이를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모녀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길려는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여자 혼자 먼 길을 가는 것은 위험했거든요. 길려야, 정말 가는 거냐? 구만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아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보. 가야 해요. 황돌이를 찾아야 해요. 내가 대신 갈까? 아니에요. 황돌이는 저만 알아봐요. 그리고 여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꼭 돌아올게요. 황돌이랑 함께. 길려는 품 안에 100냥을 숨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보,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꼭 황돌이를 찾아야 한다. 가족들이 배웅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길려야, 부디 무사히 돌아오너라. 길려는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기, 혹시 황소를 끌고 간 사람들 못 봤습니까? 주막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황소? 글쎄, 며칠 전에 소 몇 마리를 끌고 남쪽으로 간 떼상들이 있긴 했는데, 한 노인이 말했어요. 남쪽으로요? 어디로 갔는지. 아마 소싸움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 3일 걸음이야. 3일 걸음. 하지만 거긴 험한 곳이라. 혼자 가기엔 위험해. 괜찮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노인은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길려는 깊은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춥다. 밤에는 노숙을 하며 잠을 잤어요. 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참았습니다. 황돌아, 기다려. 언니가 꼭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길려는 포기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틀째 오후 깊은 산속을 지나던 길려는 갑자기 나타난 산적들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홀로 가는 놈이 있네. 돈 다 내놔. 산적 5명이 나타났어요. 두목은 험상궂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길려가 떨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그 큰 돈주머니가 뭐냐? 산적 하나가 길려의 품을 가리켰습니다. 100냥이 든 돈주머니가 보였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제발, 시끄러. 내놔. 산적이 돈주머니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려는 필사적으로 붙들었어요. 안 돼요. 이 돈으로 황돌이를, 제 소를 찾아야 해요. 소? 크크크. 세상에 소 찾으러 이렇게 먼 길을 온다고? 산적들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소는 저의 가족이에요. 길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이라고? 산적 두목이 칼을 내렸습니다. 예, 제발이요. 저는 뚱뚱하고 못생겨서 항상 놀림받았어요. 친구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매일 돼지, 뚱보라고. 길려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돌이만은 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제가 슬플 때 옆에 있어줬어요. 제 말을 들어줬어요. 황돌이는 제 친구였고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집안이 가난해서 황돌이를 팔아버렸어요. 소싸움장으로. 제발, 제가 황돌이를 찾아야 해요. 산적 두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나한테도 딸이 하나 있어. 네. 길려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당신처럼 뚱뚱하오. 두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려댔지. 돼지, 뚱보, 못생긴 년이라고. 매일. 두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매일 울면서 집에 왔소.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저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물었소.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몰랐소. 그냥 괜찮다, 아버지가 있잖니라고밖에 말해줄 수 없었소. 산적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두목 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두목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강에 빠져 있었소. 스스로 뛰어든 거였소. 세상에, 다행히 때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줬소. 하지만 그 뒤로 두목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됐소.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됐지. 말도 거의 안 해요.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산적이지만 내 딸은 지켜주지 못했소. 두목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칠게 생긴 산적 두목이 우는 모습에 길려도 울었어요. 당신을 보니 그 아이가 생각나는구려. 만약 그 아이가 당신처럼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온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소. 두목이 길려에게 돈주머니를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당신의 소를 찾으시오. 정말입니까? 두목이 품에서 산삼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지시오. 이걸 주막에서 팔면 10냥은 받을 거요. 길에 쓰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길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가시오. 그리고 행운을 비오. 산적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목님, 길려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두목님의 따님께 전해주세요.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리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맙소. 길려는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어요.
산적들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길련은 드디어 솥싸움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솥싸움장, 거대한 운동장이었어요. 수십 마리의 소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솥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소를 봐. 정말 강해. 100냥을 걸겠소. 나는 200냥. 사람들이 솥싸움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길련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황돌아, 어디 있니? 제발, 제발 무사해. 한참을 찾던 길련은 운동장 뒤편 허름한 우리에서 적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황소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황돌이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황돌아, 황돌이 맞지? 길려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의 이마를 만졌어요. 황돌이의 특징인 황색 무늬가 있었습니다. 황돌이다. 황돌아. 음매. 황돌이가 희미하게 울었어요. 너무 약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돌아. 내가 왔어. 길려가 황돌이를 껴안았습니다. 황돌이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어요. 채찍에 맞은 자국, 굶주린 흔적. 아파? 많이 아파? 미안해. 내가 늦었어. 미안해. 길려와 황돌이가 함께 울었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솥싸움장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비대한 몸에 탐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이 소는 제 소입니다. 뭐, 내 소? 말도 안 돼. 난 100냥이나 주고 샀어. 100냥이요? 누구한테요? 전라도에서 온 솥싸움꾼들한테. 이 소가 싸움 속감이라고 해서 큰 돈 주고 샀다고.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 망할 소가 싸움은커녕 먹지도 않고 병까지 들었어.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지. 이 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먹이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매일 때렸어. 근데도 안 움직여. 길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돌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이 소를 저한테 파세요. 뭐, 이 병든 소를? 주인이 길려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돈은 있어? 예, 100냥 있습니다. 길려가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100냥? 크크크. 그래, 100냥 다 줘. 네. 하지만 이 소는 병들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100냥 주고 샀으니까 100냥 받아야지. 길려는 절망했습니다. 100냥을 다 주면 시어머니한테 갚을 돈이 없었어요. 제발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 소는 정말 죽기 직전이에요. 안 돼. 100냥 아니면 안 팔아. 그때 옆에서 한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인장, 잠깐. 누구시오? 저 소를 제가 봤소. 완전히 죽기 직전이요. 이틀, 아니, 하루 안에 죽을 거요. 뭐라고? 거짓말이 아니요. 저 소의 눈빛을 보시오. 이미 생명력이 거의 없소. 숨만 붙어 있을 뿐이요. 노인은 소를 오래 다뤄본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 이 아낙네한테 20냥만 받고 팔아주시오. 어차피 죽을 소 붙들고 있어봐야 손해 아니겠소? 20냥. 너무 적은데. 생각해 보시오. 죽으면 한 푼도 못 받소? 매장 비용만 나가지. 차라리 20냥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소? 주인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황돌이는 정말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좋아. 20냥. 정말요? 감사합니다. 길려가 20냥을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80냥이 남았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길려가 노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괜찮소? 저 소와 당신의 인연이 남다른 것 같더구려. 잘 치료하시오. 노인이 떠났습니다. 황돌아,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황돌이는 너무 약해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안 돼. 이대로는. 길려는 급히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주세요. 예,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열흘, 아니 보름이요. 길려는 산적 두목에게 받은 산삼을 팔았습니다. 십냥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초를 샀습니다. 황돌이를 살리기 위한 약초. 황돌아, 이 약 먹어. 좋아질 거야. 길려는 자기가 먹을 밥도 아껴서 황돌이에게 먹였어요. 약초를 끓여 황돌이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언니도 먹어야지. 음매, 난 괜찮아. 넌 아프잖아. 먼저 먹어. 밤새 황돌이를 간호했습니다. 몸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황돌아, 우리 꼭 집에 가자. 어머님이,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 하루, 이틀, 사흘. 황돌이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황돌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황돌아, 열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돌이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음매, 황돌아, 넌 해냈어. 정말 해냈어. 길려가 황돌이를 껴안았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20날 만에 길려와 황돌이가 시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황돌아, 힘들지? 천천히 가자. 음매. 황돌이는 비록 약했지만 길려와 함께라면 걸을 수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게 길려 아니냐? 맞다. 황돌이도 함께 있어.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어요. 정말 소를 찾아왔네. 대단하다. 여자 혼자서 그 먼 길을. 황돌이도 살았어. 심시댁 문 앞에서는 김씨가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왔습니다. 길려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몸무게가 절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했어요. 길려야. 김씨가 달려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찾아왔구나. 내가. 김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생했다, 얘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님, 황돌이를 찾아왔어요.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먼 길을. 심씨와 구만도 나왔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대단하구나. 길려야. 고생 많았어. 온 가족이 길려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씨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아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흘 후 길려가 회복되자 시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니 길려야? 길려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80냥입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100냥 중에서 황돌이를 사는데 20냥을 쓰고 남은 돈이에요. 뭐라고? 20냥에? 김씨가 놀랐습니다. 예. 황돌이가 병들어서 주인이 싸게 팔았어요. 그리고 어떤 노인 어르신이 도와주셨어요. 김씨는 돈주머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어머님? 내가 고생해서 가져온 거잖니. 황돌이도 내 거고, 이 돈도 내 거야. 하지만 어머님, 집안 빚도 있으시고. 김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려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돈을 어떻게 받니? 어머님, 너를 믿지 못하고 황돌이를 팔았던 내가 어떻게 이 돈을? 김씨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길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냥은 어머님께 드릴게요. 빚 갚으시고 집안 살림에 쓰세요. 그럼 너는? 저는 30냥으로 뭔가 해볼 거예요. 뭘 한다는 거니? 제가 여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길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황돌이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사업? 예. 걱정 마세요, 어머님. 꼭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게요. 김 씨는 며느리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50냥은 내가 받으마 하지만 30냥으로는 무리하지 마라. 예,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남편 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요. 나도 알고 있어. 처음에는 저도 길려를 그냥 일꾼으로만 생각했어요.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겉모습이 뭐가 중요한가요? 저렇게 착하고 끈기 있고 똑똑한 아이를 당신이 잘 고른 거요. 아니에요. 길려가 스스로 증명한 거죠. 황돌이를 찾아 그 먼 길을 가다니.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특별한 아이요. 이제부터는 진짜 내 딸처럼 대할 거예요. 아니, 딸보다 더 아낄 거예요. 그래야지요. 부부는 며느리의 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여행하면서 본 게 있어요. 길려가 구만에게 말했습니다. 뭔데? 홀레 가는 신부들이 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하지만 가마는 가마꾼 8명이 들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맞아. 그런데 만약 소달구지로 편안한 가마를 만들면 어떨까요? 소달구지 가마? 예. 황돌이처럼 순한 소가 끄는 화려한 달구지요. 신부들이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게요. 구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가마꾼들은 흔들거리잖아요. 하지만 달구지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비용도 절반이면 돼요. 대단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야. 좋다. 해보자. 심씨가 지지했습니다. 내가 설계를 돕겠다. 어머님, 어머님은 비단 장식을 해주세요. 김씨도 가세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아이디어니까 꼭 성공시켜야지. 온 가족이 조금 더 힘을 힘차게 밀어. 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만은 기울어지지 않게 나무를 조심해. 깎아 달구지를 바퀴를 돌려봐. 만들었어요. 회전 완료. 단단하지만 조금- 가벼운 나무를 골라서 김씨는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했습니다. 붉은 비단, 노란 비단, 꽃무늬. 심씨는 편안한 좌석을 설계했어요. 푹신한 방석, 등받이. 그리고 길려는 황돌이를 훈련시켰어요. 황돌아, 천천히 가야 해. 신부님이 놀라면 안 돼. 음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리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해. 음매. 황돌이는 길려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소달구지 가마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이 왔어요. 저기, 소달구지 가마가 있다던데요? 부잣집 아버지였어요. 예, 어서 오세요. 길려가 달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고 편안한 방석이 깔린 화려한 달구지였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 신부님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꾼 8명 값보다 절반이면 됩니다. 절반? 예. 그리고 더 안정적입니다. 가마꾼들은 피곤하면 흔들거리지만 손은 한결같이 걷거든요. 그런데 안전은? 걱정 마세요. 이 황돌이는 제가 직접 키운 소예요. 절대 놀라거나 뛰지 않습니다. 훈련도 완벽하게 시켰어요. 아버지가 고민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홀레날 소달구지 가마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머, 이 가마 정말 편해. 신부가 감탄했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소가 정말 순하네요. 맞아. 가마꾼들은 중간에 쉬어야 하는데 이건 쭉 가네. 신부의 가족들도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둘째도 세상에, 저게 이걸로 뭐지? 시집 입이 보내야겠어. 다물어지지 않아. 소문이 정말 퍼지기 신기하군요. 시작했어요. 심시댁에서 세상에, 신기한 저게 걸 뭐지? 만들었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소달구지 가마라던데? 신기하군요. 정말 편하다던데? 세상에, 가격도 저게 싸고 뭐지? 입이 두 다물어지지 번째, 않아. 세 번째, 정말 네 신기하군요. 번째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지? 길려야 입이 이거 다물어지지 않아. 대박이구나. 정말 신기하군요. 구만이 놀라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아직 뭐지? 시작이에요, 여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더 잘해야죠. 정말 신기하군요. 동생 길순이의 합류. 세상에, 언니, 저게 뭐지? 저도 입이 돕고 다물어지지 싶어요. 않아. 정말 동생 신기하군요. 길순이가 친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길순아, 뭐지? 입이 언니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저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고마워, 길순아. 내가 있으면 큰 힘이 될 거야.
길순이도 합류하며 사업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황돌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길려가 말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럼 어떻게 하지? 소를 더 사야 해요. 그리고 달구지도 더 만들어야 하고요. 남은 30냥으로 소 3마리를 더 샀어요. 이제 우리한테 소가 4마리나 있구나. 심씨가 감탄했습니다. 예. 그리고 달구지도 4개를 만들 거예요. 길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혼례가 적잖아요. 구만이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길려는 겨울에 양반들을 위한 관광용 달구지를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러 가시는 양반님들, 편안한 달구지로 모셔드립니다. 양반들이 하나둘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편하구만.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 나도 다음에 이용해야겠어. 10년이 흘렀습니다. 심시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이야. 김씨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넓은 마당, 큰 기와집, 12마리의 소, 그리고 5~6명의 일꾼들. 어머님, 이번 달 수입이 100냥이 넘었어요. 길려가 보고했습니다. 100냥이나? 예. 혼례 달구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관광용 달구지도 인기가 좋아요. 모두 내 덕분이야, 길려야.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 모두의 덕분이에요. 그리고 황돌이 덕분이에요. 길려가 외양간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황돌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황돌아, 괜찮아? 길려가 달려갔어요. 황돌이는 힘없이 길려를 바라봤습니다. 음매, 아파? 많이 아파? 약을 가져올게. 음매. 황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황돌아, 제발 가지마. 길려가 황돌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같이 있어야 해. 황돌이는 길려의 손을 핥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황돌아, 안 돼. 눈 떠. 제발. 하지만 황돌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뒀습니다. 황돌아. 길려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 모두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황돌이의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황돌이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심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소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없었을 거예요. 김씨도 울먹였어요. 황돌이가 길려를 살렸고 길려가 우리 집안을 살렸소. 마을 어르신들도 왔습니다. 길려야 슬프겠구나. 황돌이는 정말 훌륭한 소였어. 양지바른 언덕에 큰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석까지 세웠어요. 여기 잠든 황돌이는 심씨 가문을 살린 은혜로운 소인이라. 길려는 매일 황돌이의 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황돌아, 오늘도 왔어. 날씨 좋지? 내가 좋아하던 봄이야. 오늘 혼례 달구지가 5건이나 나갔어. 다들 편하다고 칭찬하더라. 내 덕분이야, 황돌아.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어. 세월이 흘러 길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죽으면 황돌이 옆에 묻어주세요. 왜 그런 말을? 황돌이는 제 친구였어요. 제 가족이었고, 제 전부였어요. 그 옆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요. 약속해주세요. 꼭 황돌이 옆에. 구만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소. 약속하겠소. 길려는 80이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길려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대로 황돌이 옆에 작은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잠든 길려는 심씨 가문을 일으킨 효부이자 황돌이를 사랑한 친구이니라.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길려가 절망을 딛고 우뚝 선 여인으로 여장부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절망을 삶을 딛고 세상에 우뚝 선 이 여인의 삶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